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예상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만에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누리호는 탑재 위성 13기를 모두 안정적으로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길, 발사 때마다 쉽진 않았는데요. 이번 4차 발사 역시 고비가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발사 예정일에 쏘아 올려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첫 야간 발사에 도전한 누리호의 발사 예정 시각은 0시 55분. 발사 10여 분 전 갑자기 센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18분 뒤인 1시 13분으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누리호는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엄베리컬 타워는 총 4개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누리호가 처음 정한 발사 예정일에 발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1차 발사 때는 발사 예정일에 발사했지만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최종 실패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는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오작동과 기상 악화로 발사일이 6일이나 미뤄졌고
3차 발사에서는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간의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첫 야간 발사, 첫 민간 주도 우주 발사체, 여기에 2배로 늘어난 중량까지 매번 도전을 늘려가던 누리호는 이번 4차 발사 성공으로 전체 발사 성공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발사, 2027년에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8차 이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YTN 양우영입니다. 탑재 위성 13기를 모두 안정적으로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누리호의 임무 수행 능력도 다시 입증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배송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서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발사 12분 21초 뒤 목표 궤도인 600km에 오르자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분리됩니다. 11년 주기로 강해지는 태양 활동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자기장과 오로라 등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초소형 실험실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개씩 내보냈습니다. 지구 대기 관측과 해양 쓰레기 감시부터 임무를 마친 위성이 스스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폐기되게 하는 장치까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주를 향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공위성 폐기와 충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주검증 미션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3차 때와 비교해 큐브 위성의 개수와 중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성 사출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2개가 동시에 우주로 나갔습니다. 누리호의 정밀한 제어 능력과 안정성이 증명된 겁니다. 위성이 사출되고 30분 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 전지판 전개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사된 초소형 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실어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위성을 수주해 발사하는 우주 배송 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4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주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수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뒤 새벽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처음 교신한 데 이어 새벽 2시 48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 안테나로 추가 교신에 성공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앞으로 1년 동안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우주 플라즈마 자기장 측정, 줄기세포 3차원 분화 배양 검증 등 여러 우주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에 실린 부탑재 위성 12기 가운데 카이스트와 인하대에서 만든 위성 등 5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첫 교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넘어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민간으로 이전된 발사체 기술이 꽃피우면 한국판 스페이스X도 꿈만은 아닐 겁니다. 임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 200톤짜리 동체를 우주로 향하게 하는 건 1, 2, 3단에 있는 엔진 6개의 힘입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국산 엔진입니다. 엔진을 포함해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여 개, 우리 기업 300여 곳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엔진은 물론 터보펌프, 전자장비 등 우주 발사체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 스며들어 기술 자산으로 축적됐습니다. 민간에도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고 생산 인프라도 확충돼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우주경제로 진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가 올라갔고요. 발사 서비스도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주에서의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한국 우주기술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가 열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탄생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누리호 최초로 중형급 위성을 탑재한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 선진국으로 더욱 나아가게 됐습니다. 한 차례 실패를 딛고 3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앞서 나로호 발사 경험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역사를 박기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움을 받은 나로호는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끝에 2013년 3차 발사에서 성공합니다. 이후 우리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선 끝에 탄생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021년 10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첫 발사에 나섭니다. 애초 난제로 여겨졌던 1단과 2단,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는 성공했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탑재한 위성 모사체의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1차 실패를 딛고 2022년 6월 다시 진행된 2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드디어 목표 궤도에 성능 검증 위성을 무사히 안착시킵니다. 1년 뒤 2023년 5월에는 실제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는 중형급으로 위성의 중량도 커지고 큐브 위성의 수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우주 배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960kg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늘어날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용위성 1.5톤급이기 때문에 1.5톤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지난 1993년 1톤 소형 과학 로켓에서 시작한 우리의 우주 발사 기술이 이제는 200톤 규모의 독자 발사체까지 쏘아 올리면서 우주 선진국 진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발사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7차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주도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차와 4차 발사 사이 공백이 길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업체와 함께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산업은 잠재력이 크지만 독자 발사체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깜깜한 밤 추운 날씨에도 전남 고흥은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벽 1시 13분, 환한 불꽃이 까만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섬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모습에 시민들은 있는 힘껏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도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탁 다시 켜지면서 가는 게 분리되는 게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발사 연기로 마음 졸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누리호가 예정된 날짜에 날아오르자 가족과 함께 멋진 순간을 함께한 시민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취소돼가지고 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향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을 싣고 우주로 향했는데요. 위성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숨을 죽인 채 발사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가슴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제가 설계한 거 하나 보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될 줄 몰랐고 방금 전에 이제 사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직 별로 믿기지가 않고 개발진들 모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위성 개발팀 모두의 이제 꿈과 낭만이 실려있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함께한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누리호가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4차 발사는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사례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엔진 점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발사와 달리 민간 기업 총괄로 누리호를 제작한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의 의의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리호 발사 시각이 애초 예정보다 한 18분 정도 늦어지면서 발사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었는데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이 새벽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는 이 연료와 그 산화제를 공급하는 엄베리칼 타워라는 게 있는데 이 타워에 그 압력 센서 하나가 좀 이상 신호가 나타나서 이거 때문에 이제 발사가 늦춰진 거거든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압력 자체는 이상이 없고 센서만의 문제로 이제 밝혀지면서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1시 13분에 발사된 누리호가 이제 원래 예정됐던 비행 시간보다 원래 예정됐던 비행 시간이 21분 24초였는데 이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번 발사에서는 이제 누리호의 비행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누리호의 총 비행 시간은 1284초입니다. 그런데 실제 누리호의 비행 시간은 이보다 한 370초 정도 줄어든 914초로 나타났거든요. 예. 이 누리호는 이제 아시다시피 1단과 2단 그리고 3단으로 구성된 이 3단 발사체잖아요. 이 각각의 단마다 엔진이 장착돼 있는데 1단과 2단, 3단의 엔진 모두 연소 성능이 이 추정한 값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리호의 총 비행 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이 우주청과 이 한국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의 엔진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4차 발사는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체 제작의 전 과정을 총괄을 했습니다. 과거 1차부터 3차 때와는 좀 다르게 민간 기업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잖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누리호 비행 모델이 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누리호는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모두 같은 기체를 제작해서 발사하는
하고 있는 건데요. 민간 우주기업이 제작을 맡은 이 네 번째 비행 모델이 별다른 이상 없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세 번의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의 제작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사체 제작 자체는 이제 민간 기업이 맡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이고요. 이번 발사에서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을 했고 민간 기업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누리호 기체 자체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발사 운용은 이 한국항공우주연이 여전히 주관을 하고 이제 민간 기업은 참여를 해서 이제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5차와 6차 발사가 남아 있는데 이 발사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이 발사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 비중은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그런 예정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 발사 운용을 좀 보조하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제 6차까지 발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이후 발사부터는 이 발사 운용도 민간 운영이 이제 전담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가 이제 앞으로 5차, 6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6차 발사 이후의 발사 계획에도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누리호는 이 4차부터 6차까지 발사를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좀 누리호를 고도화한다.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성능을 높인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데 네. 이제 올해 4차 발사를 했고 내년에 이제 5차 발사가 잡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6차 발사가 잡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6차 발사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예. 이제 어제 그 우주청 발사 그 발표를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7차 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고도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7차 발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7차 발사 이후에는 8차 발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8차 발사부터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의 성공으로 앞으로 계획이 더 늘어난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4차 발사가 성공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발사도 민간 기업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을 의미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좀 앞당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뉴스페이스가 좀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주 개발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부 중심이었거든요. 네. 1960년대 그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아폴로 프로그램이나 이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 미국이 추진했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제 미국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우주 개발을 우리가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 올드 스페이스와 비교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스페이스X와 같은 좀 혁신적인 우주 기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 전에는 없었던 이제 재활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거든요. 예. 이걸 이제 과거의 올드 스페이스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이제 4차 발사에서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려면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려면 이게 우주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 누리호 비행 모델 자체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축이 돼서 개발을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국내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누리호 발사가 없으면 일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누리호 이제 4차 발사는 그 3차 발사 이후에 한 2년 6개월 만에 발사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 그 말은 2년 6개월이란 발사 공백이 있었던 거고 그 기간에 이 작은 기업들은 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발사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그 6차 발사 이후에 7차 발사와 8차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좀 긍정적이다. 우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차, 8차 발사 이후의 계획들을 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누리호를 상용화하는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우주 발사체를 상용화하려면 아무래도 중요한 이제 발사 단가거든요. 네. 이 우주 발사체를 쏘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공위성 업체들이 이제 그 발사체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누리호는 6차 발사까지는 이 발사 단가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정부가
주제에서 쏘기 때문에 발사 단가가 없는 거고, 이제 7차 발사부터는 이제 발사 단가 산정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이제 정부와 그 민간 기업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발사 단가가 산정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누리호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을 수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뭐 이제 누리호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발사 단가도 낮춰야 되는데, 이게 낮추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기술 진보를 통해서 이걸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민간 주도 우주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